이동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재원, 초등, 중등 영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미추홀외국에서 운영하는 영어 영재 교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원이든 특목고든 저희가 전체적인 결과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있는데 인천 지역 전체적인 영재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중등 영재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중등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건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일하게 중학교 1학년 때 뽑는 영재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교육청 영재원과 구분되는 대학교 영재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재원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 영재원, 소개해드릴 영재원, 영어 영재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던 건 전부 다 이과 스타일입니다. 수학, 과학 영재원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미추홀 영어 영재원과 국제고에서 운영하는 인문 영재원 이 두 영재원만 이과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문과 학생들을 뽑는 영재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추홀 영어 영재원 미추홀 외국에 있겠죠. 남동부 쪽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학교 안에. 그래서 이 영재원, 특목고 영재원의 특징은 그 특목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수업도 하시고 운영을 합니다. 그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부 항목부터 먼저 볼 텐데 모집 인원 및 요강입니다. 지난 시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이과 쪽 영재원이랑 모집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 일단 인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개반입니다. 42명. 단일 영재원으로 4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진산이나 인과영 같은 경우는 20명 또는 30명 정도 뽑기 때문에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중등영재원은 초6 때 뽑는다고 그랬고 뭐 단위영재도 뽑아야 되고 막 복잡한 게 있었는데 다 떨어졌다.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남는 겁니다. 물론 이과 쪽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영어 영재원을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두 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겠죠. 문과 쪽인데 그래도 뭐 인문 영재 같은 데 썼는데 떨어졌다. 여기 지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재원에 대해서 미리 알면 미리 준비하면 쉽고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중학교 들어와 봤더니 영재원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 넓진 않습니다. 학교당 1명 내지 2명 6학급 이하의 학교에서는 1명 7학급이 넘어가면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학교에서 좀 눈에 띄는 활동 같은 게 좀 있어야 뽑힐 수 있죠.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쉽게 떠올리는 게 뭐가 있냐? 어렸을 때 막 외국 가서 어학연수 받고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당연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외국 갔다 온 친구들은 따로 또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도 역시 따로 추천이 가능하죠. 그래서 좀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 한 명, 3명까지 추천이 가능하고 학생이 좀 많은, 즉 반이 7개 이상인데 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4명까지도 학교장 추천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이 자 서류 평가가 없습니다. 서류 평가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추천을 받냐면 학교장, 즉 그 규정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증된 어떤 것들을 거쳐서 관찰 추천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신을 안 본다. 공식적으로는 보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는 잘해야겠죠. 그래서 뭐 교내 대회라든가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아무튼 지원 자격은 영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굉장히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자격이 공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이고요. 교육청 영재원 산하기 때문에 다른 영재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여기 지원할 수 없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전형 모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전형 1단계가 학교정 추천입니다. 보통은 뭐 수학, 과학, 내신도 좀 보고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학생분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약 2배수 정도 선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학교정 추천은 조금 전에도 중복되는 설명이지만, 영어 좀 해야겠죠? 그러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한다라면 뭐 캠프라든가 교내 영어 대회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학생부에 적히느냐 적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한 명이잖아요. 학교당 한 명 내지 두 명이니까 좀 눈에 띄는 실적이 좀 있어야 번듯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가 이제 연계성 검사와 영어 수학 능력 검사 쓰기가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영어 영재원이 전형이 굉장히 자주자주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걸 있었냐면 영어 지문을 제시하고 그 영어를 읽고 나서 우리나라 말로 면접을 보거나 라이팅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 그다음에 기본적인 영재성 소양 검사 같은 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 2020학년도 그 전형이 나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문과 영재원입니다. 그리고 미추홀 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특이하게 중학교 1학년 때 선발합니다. 그래서 초등 영재원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위 영재 안 나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초6 때 보면 영재원 다 떨어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서 영어를 좀 하지만 해외파에 밀리겠다. 아닙니다. 해외파 따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콘텐츠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재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뭐냐면 딱 그 대학교에서 영문과 수업 듣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토론을 하거나 모의 유인 같은 거를 해본다거나 영문학, 미문학 같은 걸 읽고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즉 영어 쪽으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외고를 희망한다. 그리고 혹시나 영재원에 대해서 정보를 늦게 접했다라고 했을 때 이 미추홀에서 운영하는 영어 영재원은 굉장히 좋은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방금도 프로그램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다 외고 들어가면 또 하는 겁니다. 외고에서 하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당연히 외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레 접할 수 있고 활동 내용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과 영재원을 첫 시간으로 미추홀 영어 영재원을 소개해드렸고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에서도 궁금한 게 있거나 또 혹시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